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를 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저희 전문가님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리 인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관세 문제 역시도 좀 해결이 되면서 미증시는 좀 연일 상승 중이고요. 우리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시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코스피 한번 보시면요. 네,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잠시 이제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약간 소폭 줄여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4포인트대 이제 4포인트 상승해주고 있는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동향을 일단 보시면은 외국인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은 거래소와 선물에서 원래 이제 선물에서도 유입이 됐다가 지금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개인은 이제 선물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기관이 이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 약간 비슷한 흐름이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지금 오늘 시장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지난주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미중 무역 분쟁도 이제 해소가 됐고 네. 또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해소 기대감이 있고 그쵸. 또 멕시코 관세 부과가 이제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 네. 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점은 이제 우리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업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의 동향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게 변수이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뭐 13일까지는 아직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걸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이제 지표들 발표가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수출입 통계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수출 부분에서는 1.1% 상승 이렇게 뭐 늘었는 반면에 예상치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입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이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2일에 내일 이제 중국에서 5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네네. 또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뭐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산업 생산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렇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점도 중요하고요.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할 건데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또 오늘 중심적으로 또 내일장 어떻게 또 이어질지 네.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이제 뭐 예상된다. 또 이번 달에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기에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미국에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이 수치가 이제 보통적으로 18만 정도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상치보다 훨씬 저조하게 7만 5천 건으로 이렇게 하회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도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번 달에 이렇게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이제 또 무슨 발언을 했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연준이 나를 막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나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많게 봐선 세 차례도 가능하다고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봤을 때는요, 우리 G20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29일까지는 일단 변수가 있는 만큼 종목 장세인 만큼 또 종목들 그 뭐 대형주 위주라기보다는 뭐 소형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공략하셔서 뭐 치고받고 이렇게 오르면 이제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그거 말고도 이번 14일에 14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네.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이 부분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 잘 나올 것이라고는 봐요. 네. 잘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만약 예상치보다 하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 또 그게 영향을 줄 거기 그쵸.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또 14일에 제 말씀드린 금요일에 또 말씀드린 그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경우에 네. 이것이 낮게 나온다면은 낮게 나왔을 때 이제 지난달까지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중국 증시가 또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8일이 이제 중요한 D-Day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D-Day를 전후해서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시진핑 방한이 지난 7일에 무산됐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모르는 부분이니까 28일 돼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전에 혹시나 또 다른 방향으로 시진핑 방한이 또 뉴스가 또 뜰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진핑 방한이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종목들은 또 시진핑이 어떤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전략을 펼 것인가 그때 네. 우리는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이 될 것이다 기대감이 참 높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네. 그렇게라도 합의를 해주면 좋은데 중국이 과연 또 그 부분을 수용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일단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요 13일까지가 뭐 1차적인 구간이라면은 13일부터 또 18일까지 2차적인 구간, 네. 또 18일부터 29일까지 3차적인 구간 이렇게 보셔가지고 조금 시장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요 지표 발표도 더불어 일정 체크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전기차나 수소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요. 네. 이제 화석 연료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뭐 대두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로 이제 옮겨가는 부분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2020년, 30년까지 이제 네. 10년 뒤에는요. 뭐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두가 이제 공존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수소차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 선정 경쟁이 되게 치열해졌어요. 그쵸. 치열해지면서 옥석 가리기도 이제 뭐 솔직히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정부는 이제 2022년까지 수소차를 16,000대 보급을 하고요. 네. 또 수소 충전소도 이제 310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전기차 같은 부분은 지금 국가 지원금을 국비를 줄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줄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뭐 시장에 많이 이게 대두가 된 만큼 그쵸. 예, 인프라 형성도 조금씩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전기차는 이제 지금 좋은 시장인 반면에 네네.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쵸. 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확대를 해야 되는 법이 일단 관건이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일단 뭐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요. 네, 비싸다 그쵸. 보니까 네네. 근데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다 보면 네네. 우리가 일단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기차를 실제로 5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전기차를 탈 생각이 있냐, 네네. 의향이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과반수가 거의 90% 정도 인원이 네. 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그렇죠. 답변이네요. 네. 에너지 부분에서도 에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가격이 그쵸, 경쟁력이 그쵸. 있죠. 네. 49%에 이제 달한 사람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1위로 꼽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 네. 우리 뭐 어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통행비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통행비를 이제 절감해 주는 이게 뭐 50% 이렇게 절감해 주는 그런 정부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인프라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차는 이미 뭐 많이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수소차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수소차 관련해서는 뭐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또 노후 노후 차량이 이제 운행 금지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법안이 또 강화될 것이고, 네. 또 뭐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다른 세계적인 국가에서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량 생산 체제와 뭐 인프라 같은 이제 인프라 확충이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은 뭐 이 수소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도 이제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전기차가 수소차보다는 경쟁력인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우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가 많이 밀릴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개발되는 거나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상용화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이제 시장에서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거리 승용차 부분에서는요. 네.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뭐 장거리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차가 이렇게 보완 시장으로 이제 네네. 형성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뭐 전기차, 수소차 모두 이제 속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두 개 모두 속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에는 이제 GMB 코리아, 그다음에 일진 다이아, 네. 또 세종공업 이렇게 있는데요. 네. 나중에 이 세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해드리고 뭐 종목들은 이렇게 뭐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네. 일단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전기차 관련해서 좀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정부에서 이제 미래차, 이제 우리가 뭐 정부에서 3대 먹거리를 내놨잖아요. 그쵸.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네. 그리고 미래차 이렇게 네.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미래차 부분에서 이제 수소차, 전기차 이게 신재생 에너지고 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에 테마로 뭐 태양광 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그쵸.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이런 쪽도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또 수소차 시장 규모가 이제 내년까지 9만 대, 또 25년까지 60만 대 수준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수소차 관련주로는 뭐 EN코리아, 또 S에너지, 유니크, 풍국주정 등등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지금은
제일 좋은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수소차 뉴스가 나가면은 또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식었을 때는 또 전기차 관련해서 뉴스가 또 한번 또 나오면은 또 가는 네네. 부분이니까 전기차와 수소차가 똑같이 접목되는 그런 종목들 그쵸. 그중에서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저는 괜찮게 지금 차트를 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봤을 네네네. 때도 괜찮아 보였고요. 그래서 일진다이아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음 주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네. 에너지 관련해서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죠? 6월 19일에요. 네. 수소 엑스포 19일부터 21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이제 수소 엑스포가 이제 개최될 네, 예정입니다. 그 포스터를 예. 저희가 보여드리고 예. 있죠. 네. 예, 이번 엑스포에서는요, 아이들이 이제 키즈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게 키즈 워크숍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키즈 워크숍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넥소, 이제 현대차에서 네네. 이제 현대차 수소차이죠. 그 넥소를 이제 넥소 자율 주행차를 만드는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미래 자동차에 대한 기술에 대한 네네.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전문 강사가 이제 수소 전기차의 미래 자동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네. 하면서 이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소전기 자율주행차의 구조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상상력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네. 그 키즈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홈페이지 khexpo.co.kr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뭐 홈페이지 신청하시면 다음 주 그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제 그 오전 오후 이렇게 세션이 나뉘어요. 네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시면은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그쵸. 같네요. 예, 그리고 또 이번 엑스포에서는 수소 전기 하우스를 또 전시를 했습니다. 네네. 예, 전기 하우스 한번 보실까요? 전기 하우스 사진도 있으면 보여주세요. 네. 네, 전기 하우스인데요.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그냥 자동차 그 진열장, 네, 실내에 약간 진열되어 있는 게 진열된 아닌가 그냥 이런 그렇게 생각이 생각을 드네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는 자동차가 만든 에너지로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 수소 에너지가 좋은 점이요.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수소차 에너지를 쓰고 네. 수소차에서 에너지를 100이 있으면 30을 썼잖아요. 네. 30%를 다 쓰고 70%가 남은 상태에서 음. 그 70%를 내가 원하는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내가 저 집에 살고 있지만 저 집의 전력도 그 수소차에 남는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집에 불도 켤 수 있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제 네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수소 전기 하우스를 표현을 했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일단 수소 사회가 우리 경제에 이렇게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연료라는 이미지보다는요 경제라는 이미지로 한층 이렇게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고 또 한국 관련한 뉴스를 보면 또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오는 2030년까지 네. 경유보다 싼 가격으로 수소차를 몰 수 있도록 수소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네. 뭐 4조 7천억 원 정도 이제 2030년까지 공급을 한다 그래요. 네. 투입을 해서 1kg당 가격을 4,500원까지 이제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소차로 뭐 100km 가는 데 있어서요. 연료비가 6,2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경유차에 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이점,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렇게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앞서서 뭐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일단 뭐 수소 전기차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연료 탱크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폭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좀 잠잠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로 해서 이렇게 보완이 많이 되면서 이게 폭발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해요. 거의 폭발하지 않는다고 네네.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게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연료 탱크가 이때 무게 같은 경우도요. 이제 60% 정도로 이제 가볍고 강도는 또 10배 이상 높다고 해요.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예, 일단 뭐 대량 체제가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된다면 그쵸. 이제 친환경차로 이렇게 발달할 것이다, 또 확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우리 전기차,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제 시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새 시장이 나란히 이렇게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제가 정보를 이제 말씀드리고. 네네, 제가 정리를 한번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정말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 데려가셔서 직접 체험하시는 것도 뭐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좋게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자, 관련주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뭐 워크샵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관련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나 전기차가 겹쳐지는 그런 관련주들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떤 종목들이 좀 미래에 투자를 하면 적합할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뭐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해드린 그 네. 일진다이아 한번 보실게요. 일진다이아 먼저 볼게요. 예, 일진다이아라는 회사는요, 일진그룹 계열이고요. 네. 고급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일진 다이아라고 딱 들었을 때는 네. 다이아. 그쵸. 왠지 이게 금속, 이게 금속 업체, 이렇게 네. 가공 업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예, 이 회사가 종속회사로 일진복합소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버스용 모듈과 이제 탱크 공급 업체로 선정되면서 일진다이아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일진복합 소재는 현대 자동차의 이제 양산형 수소 전기버스의 이제 수소 저장 시스템요. 네. 수소 저장 시스템과 이제 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이 부분은 이런 이점 말고도 다른 부분 이점이 많은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일진다이아 차트 보겠습니다. 가장 추천하시는 네. 이제 종목이 일진다이아 가장 먼저. 네. 사실 일진다이아도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긴 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진다이아도 그렇고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26,500원 근처에서 이렇게 한번 튀어 올라와서 지금 3만 원 부근인데요. 네. 사실 바닥을 확인했다기보다는 이제 단기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지난번에 29,000원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지를 못하고 26,500원까지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저는 이 종목 다음 주에 만약에 그 엑스포 관련한 뉴스가 뜨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네, 33,000원 정도, 33,000원 정도 저는 이제 10%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일단 시장이 더 갈지 안 갈지는 네.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은 5G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휴대폰 모듈 관련주들도 상승해준 부분이 있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을 해준 부분이 있고, 네네. 대세에 힘입어서 다음 주에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일단 저점에 있는 만큼 분할로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만 네네. 원, 그리고 지난 저점 27,000원, 27,000원, 그리고 현재 한번 잡아주신다면은 분할로 3만 원에 한번, 27,000원에 한번 잡아주시고, 네. 안 주게 되면 27,000원까지 안 준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물량만 이제 상승 나오면은 이제 홀딩하시는 예, 전략 세워드리고요. 네. 만약 이 종목이 뭐 33,0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는요, 꾸준하게 계속 급등이 나와주지도 않고 상한가가 2번, 3번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왔을 때 챙기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길게 보셨을 때는요, 단기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지금 자리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한 28,000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뭐 지난 고점, 지난 고점 돌파하는 날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지난 고점 돌파하기까지 뭐 1년이 걸릴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1년 안에 또 파동이 나와준다면 사실 1년 이자 해봤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1년 기다려서 뭐 이 종목 한 뭐 5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뭐 더블 간다고 한다면, 예, 2배 정도 간다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일진 다이아, 예, 괜찮다고 보고요. 풍국주정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풍국주정 한번 보실까요? 풍국주정 볼게요. 제가 이 종목은요, 오늘 뭐 특별히 뭐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지난 고점 찍고 쭉 계속 몇 달 동안 한 4, 5개월째, 5개월째 이제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지금 한 박스권에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종목도 다음 주 이제 뭐 전기차 수소 그 엑스포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이 파동이 나온다면은 17,500원 정도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도 사실 좀 들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중장기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단기 종목이나 급등주를 드리게 되면 제가 벌써 급등주 종목을 매수가를 드리는 상황에서 벌써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분들 되게 하기 힘드신 부분이에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손가락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 매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이제 탄탄한 회사입니다. 탄탄한 회사고요. 매출도 이번에 뭐 잘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괜찮은 회사입니다. 빠르게 제가 종목들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전기차 이제 글로벌 그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은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SK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이쪽은 다 이제 시총 상위 업종이고 상위 종목이고 좀 무거운 종목인 만큼 저점에 왔을 때, 시장이 이제 한번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좀 좋으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뭐 10위권 밖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악재도 미국에서 있었지만은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뭐 A, B가 있으면요. B라는 배터리가 이제 주력이에요. SK 이노베이션에서. 그래서 그 B라는 배터리 때문이라도 그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관련주로, 전기차 관련주로는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이미 상승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첨보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이렇게 잘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짧게 제가 JNK 히터, 이 종목 한번 볼게요. JNK 히터 한번 볼게요. 수소차 관련주 JNK 히터입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약간 수소차 관련주 앞에 그 관련주들랑 비슷하죠.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더 나왔다는 것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수소 추출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에너지만 관련해서 수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는 몇 군데가 없어요. 아직은 좀 적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이 수소 에너지,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SPO셀, 그리고 JNK 히터, 그리고 또 이 일진 다이아,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고요.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산업용 가연료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고요. 또 최근에 환경부에서 네. 이제 그 수소 충전소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서요. 하이네트를 통해서 2기 수소 충전소 공급을 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미 이제 1차례 그 대림 산업과 이제 뭐 공급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뭐 지난 매출액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5월 29일에 현대케미칼과 또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또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또 한 47%. 그래서 벌써 이제 지금 상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한 57%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뭐 지금 이때 30일 네. 네, 이때 현대케미칼과 이제 공급 관련 뉴스 나오면서 한 번 더 이제 상승파도 나왔다가 예, 매물이 많이 출회되면서 이제 뭐 서서히 이렇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은 이 종목도 아까 뭐 말씀드린 일진 다이아랑 네. 예, 뭐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SPO셀 한번 볼게요. SPU셀도 한번 볼게요. SPO셀. 네. 네, SPO셀 같은 경우도 SPO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 상장된 기업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할 만한 게 없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도 괜찮고 뭐 이번에 이제 매출 부분에서도요 괜찮다고 지금 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대를 하고 있군요. 예, 전년 대비 매출액이 71%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네네. 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148%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난 1월에 이제 우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중심에 이제 연료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네. 두 종목 다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요. 네. SPOL 그리고 또 JNK 히터 예, 그러면 일진 다이아. 네. 그 다음에 풍국 주정이나 뭐 유니크도 괜찮아요. 풍국 주정 같은 경우는 괜찮은 회사고요. 유니크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하시는 게 급등주로 약간 급등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예, 좋은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 다음 전기차로 아까 말씀드린 게 종목들이 있죠. 전기차. 네, 전기차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린 뭐 포스코 케미칼, 일지 머티리얼즈, 첨보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소차 시장의 전망과 관련주도 그리고 전기차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죠. 오늘 네. 시장 흐름 어떤가요? 먼저 시장 상황 먼저 잠깐 체크를 하죠. 네. 예, 지난 목요일은 휴일이어서 제가 뵙지를 못했는데 네, 예, 일주일 아쉽습니다. 전에 제가 뭐 시장에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시장에 변화가 좀 있었었죠. 네. 예, 그때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또 올랐죠. 예, 그쵸. 현재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 있는 지금 AI 쪽에서 그 검출되고 있는 지표로는 뭐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잘 트래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도 잘 잡아냈던 국면이고요. 이번 상승 국면도 뭐 잘 잡아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보게 되면 현재 상황은 그런데 조금 좀 상황이 대형주 장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대형주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오르는데 네. 내 종목은 잘 안 가는 맞아요. 상황들이 자주 네.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이끌어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 소형주 쪽에서는 너무 산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종목 간 편차가 좀 심해집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단 현재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려 하지만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멕시코 쪽 관세 이슈가 조금 물밑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고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2100과 2150선에서의 제한적인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란 말까지 더불어 드리면서 네. 이런 장에서는 특히 이제 종목 장세에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딥싱크 쪽에서는 종목 장세와 또 특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경우에 등락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 수익률 정도 트래킹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앞서서 5월달에 굉장히 좋은 장이 왔어요. 4월 딥싱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쵸. 시장은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10%에서 20% 평균 한 15% 정도의 포트폴리오 수익을 내면서 딥싱크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쵸. 장이었어요. 예, 좋은 장이었었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시장은 올라오고 있는데 다소 이제 딥싱크와는 괴리감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양상 보이실 겁니다. 네네. 예,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장세가 이끄는 장세로 오면서 사실 종목 장세라기보다는 약간 편차가 생기는 장이 오기 때문에 딥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게 되면 지수 때는 지금 한 2%대 평균 2%대의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딥싱크는 대부분 5%대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국면에서도 지금 딥싱크는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날짜가 있어요. 5월 29일이면 대략 한 2주 정도 된 그쵸. 부분인데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이 9.2% 정도, 뭐 코스피가 3%, 코스닥이 4% 정도 되니까 대략 한 5, 6% 정도 차이를 격차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포트의 이제 수익 곡선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이 포트의 수익 곡선을 잠깐 살펴보면 네. 현재 지수의 상승이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더 큰 격차를 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6월 달 초에는 굉장히 급상승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이러한 케이스는 현재 이 장 상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의 편입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네.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냐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뭐 최근에 뭐 5월 9일 정도 되면 5월 29일이면 굉장히 근접한 날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도 대형주 장세에 일부 종목 장세가 포함된 장세에서도 현재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 잘 트래킹하고 있는 딥싱크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저희가 안 보고 가면 너무 서운하겠지 한번 볼까요? 자 그동안에 그러면 딥싱크는 뭘 거래하고 있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시죠? 네. 뭐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안 되고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딥싱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은 역시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번에 들어서 가장 대세죠.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1차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KMW 여전히 좋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이 된 종목인데 현재 뭐 35% 수익을 내면서 네. 거의 뭐 한 3주 정도 돼가는 상황인데 뭐 안정적으로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에이스테크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대부분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G 장비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국산화율도 계속해서 뭐 진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장비주들이 수혜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자회사 업체가 5G와 관련돼 있는 만큼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와 있으면서 5G와 관련된 이슈를 함께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뭐 하단에 있는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뭐 5G 쪽의 PMIC 쪽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대부분 IT 쪽에 있는 이슈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2등으로 파워로직스가 올라와 있는데 파워로직스도 역시 해당된 실적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건 5월 29일이네요. 아까 전에 5월 29일자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네, 네. 하나인 것 같네요. 파워로직스는 28.64%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셋 쪽의 카메라 모듈 쪽 전면 카메라 이슈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배터리팩 쪽 관련해서 EV 쪽으로 납품되는 이슈가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골프존이 올라온 게 좀 약간 특징적이에요. 5월 29일 같은 날짜에 굉장히 수익률 좋은 좋네요. 종목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네네. 이러니까 포트 수익률이 나오는 그쵸. 거예요. 24.83% 정도를 반등을 했는데 골프존의 케이스는 물론 실적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테마가 현재 흐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퇴근하면 뭐 해야죠? 그렇죠. 여가 생활 해야죠. 네. 거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어렵다 해도 아무래도 실적 이슈와 테마가 있는 쪽으로는 수급이 간다라는 부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KMW 같은 이런 종목이 들어가면 5월 24일자 포트를 잠깐 볼까요? 5월 24일자 포트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더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가야만 포트 수익률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별에 있어서 굉장히 포트 안에 어떤 종목을 넣을까 중요하고 그 수많은 종목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이제 스마트 모멘텀 전략은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하락 위험의 리스크가 축소되는 쪽을 AI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골라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을 잘 따라가는 인기 종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인주라고 하죠. 미인주를 포착하는데 튜닝이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서 시장과 관련돼서 시장 상승을 잘 트래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은 실적을 보유한 종목들로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일단 시장 상황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 잠깐 드렸죠. 자, 그 부분을 일단 해외 지표에서부터 차근차근 잠깐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우존스 쪽에 보면 운송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있어서는 약간의 경기 선행적인 성격을 갖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 운송지수를 잠깐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상승을 했었죠.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던 달입니다. 그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심각화된 부분도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바로 반영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 최근에는 뭐 나스닥이다, 뭐 다우다 200의 선에선 지지를 받는 양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우존스 운송 지수는 200의 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단까지 밀려서 반등도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얻어맞는 등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강한 느낌은 못 줘요. 최근에 이제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뭐 FOMC에서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다다음 주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에 있어서 물론 중국 쪽에서 아직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시장의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단 시장에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기엔 아직 지표들은 아직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이
보실 지표가 하나 있는데 원자재 쪽에 구리입니다. 구리는 이제 시장 안에서 닥터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닥터요? 네, 네. 시장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왜냐하면 산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원자재 중에서 구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시장이 간다면 구리값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네요.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죠? 네. 예, 많이 빠졌죠. 예, 추가적으로 반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는 좋지 않아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겠지만 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유동성은 공급될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급에서 나타나죠. 네. 자, 수급 섹션을 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매수 이후에 매도가 연속으로 붙지 않고 또 매수로 전환한다. 이 입장 자체는 네. 시장이 싸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 시장 지금 쌉니다.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PBR 수준을 보게 되면 과거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에요. 네네. 시장은 쌉니다. 단 싸지만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상승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는 실려 있고요. 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텐데 상승하더라도 앞으로 50에서 70포인트 정도의 룸 정도가 남아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세에서는 또 대형주가 받치고 일부 종목에 제대로 못 가는 장세가 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장세,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중요하고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선별이 중요하다. 그리고 딥싱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학습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뭐 당분간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성적이 딥싱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뭐 약간 갑갑한 장세는 되겠지만 뭐 크게 위험한 장세는 아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시장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5월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가 좋은 그래도 6월의 시장입니다. 오늘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지길 바라면서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